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조국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사실 무리를 하는 바람에 오늘 예, 저녁 시간인데요. 요번에 사연 주신 분 이야기가 너무 짠해가지고 사실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상태도 안 좋죠. 몸이 안 좋아서 예, 쉬려고 했다가 영상을 남깁니다. 예. 나중에 이제 허락받으면 자세한 얘기도 한번 풀어보고 싶은데 허락받기 전에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못하겠고, 그 사연 주신 분의 그 지인분인데 지인분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병원에 이렇게 좋은 병원이나 시설이나 그런 쪽을 이용하긴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강제 입원만 된 상황인데, 그 알코올 전문 병원이 아니라 그냥 마음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과연 치료가 가능한가가 이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로 술을 더 마시고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상황이니까는 급하게 이제 강제로 이제 입원을 시켰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분들도 겪어봤지만은, 강제 입원 당하는 상황에서는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한 최소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서 최장으로는 막 한 달, 두 달까지는 이제 분노 게이지가 가득 찬 상태로 쭉 가기 때문에 두려우신 거죠. 그 상태로 과연 마음을 잡고 치료를 받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가장 궁금하신 게 거기서 이동도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신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냐고 문의를 주시는데, 일단 저희가 저희라고 하기는 좀 이상한데, 예,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치료라는 표현이 사실상 맞지가 않아요. 병원에서는 치료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제가 이겨내온 과정에서 본 거는 치유라고 해요. 치유 과정이라고 해야 해요. 물론 이제 주변에 도움도 필요하고 약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항갈망제도 드셔야 할 것 같고, 아마 그 몸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기타 뭐 추가로 뭐 기본적으로 티아민 같은 거 드셔야 하고 영양제도 드셔야 하는 상황 같아 보이는데, 그 몸은 치료가 되죠. 몸은 치료가 되지만 뇌는 치료라기보다는 손상된 뇌신경세포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충격,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쌓아왔던 상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치료가 아니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냥 정신병원에서 가능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제가 겪었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 갔을 때 알코올들이 모인 층이 아니라 그 정신들만 있었던 층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이제 한 15%? 그렇게 소수만이 알코올이 문제였고, 나머지들은 자기가 알코올로 들어온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알코올이 아니라 조현병이라든가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그런 증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태반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강제 입원 당하신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저는 딱 그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층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첫 느낌이 미쳤구나. 그리고 저를 가둬놓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미쳤구나. 나는 멀쩡한데 그냥 생으로 미친 사람들 사이에 정신병원에 그냥 집어넣어서 나를 인생을 끝장낼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치료를 위해서 뭐 몸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 따위 전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그냥 여기 가둬놓고 인생을 끝낼 거라고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처음에 2달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수의 칼날만 갈다가 나갔어요. 2달 동안. 처음에 일주일간은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 어떻게 해서든 전화를 해서 꺼내달라고 제 친구나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이나 전화를 했는데
다 냉정하게 아니야 너 거기 있어야 해 하는데 제가 소리쳤어요. 이 미친 인간들하고 있는 곳에서는 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난 정신병이 아닌데 왜 정신병원에 넣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연 주신 분의 그 상황도 딱 그럴 거거든요. 그 지인분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그분이 젊은 분인데 정도가 되게 저 마지막 순간에 그 버금가는 그런 정도면은 사실상 그 분노만으로 나가기만 해봐라. 뭐 되게 해를 끼치진 않겠지만 나쁜 짓을 하진 않겠지만은 아마 자기가 치료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테고 몸이 좋아지는 건 느끼겠죠.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나서 나가서 뭐 다시 새롭게 마음 잡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 과정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병원에 들어가고 나가서 바로 술 마시고 병원에 들어가고 나가서 바로 술 마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로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1년여가 지나서란 말이죠. 1년여. 계속 1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서야 아니구나. 왜냐면은 그 병원 생활을 1년여를 하는 동안에 왔다가 몇 달 있다가 며칠 있다가 며칠 술 마시다가 몇 달 또 병원에 있다가 며칠 술 마시다가 이걸 하는 동안에 오히려 더 망가진 거예요. 몸도 그렇고. 그거를 다 느끼고 나서 병원 생활이 제가 예전의 영상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병원에 가면 과연 치료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이에요. 악화됐어요 오히려. 그런데 더 지나고 나서 제가 더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러면 제가 그 망가지는 동안에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 28박 29일 동안에 그 블랙아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술을 끊으려고 과연 마음을 먹었을까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정말로 술을 끊어야겠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최소한 제 경험상에서는 그 정도까지 정말로 그 젊은 분이니까 늙으신 분이면 나이 드신 분이면 그 정도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복귀가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그냥 술을 드시라고 해야 되는 수준으로 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이기 때문에 그 망가지고 계속 아파서 씨름하고 저도 피를 막 온 방에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피를 그렇게 토했다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서도 일주일 후에 병원 치료 받은 다음에 일주일 후에 바로 술을 마셨다니까. 네. 그렇게까지 겪어보지 않으면은 자기가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이렇게 드리기는 되게 웃긴 건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되게 어리숙하고 멍청하고 그렇게 보이진 않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제가 그때 당시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일 의지 자체가 아예 생성이 되지 않았고 그냥 저는 나에게 좋은 괜찮은 상황만 주어지면 나는 얼마든지 열심히 살 수 있어. 술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많이 아파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제가 건물 5층에서 떨어졌을 때 허리가 척추 3번 4번이 아예 찌부러져 가지고는 흔적을 찾기 힘들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엉덩이 뼈를 뽑아 가지고는 잘라내 가지고는 그 허리 디스크 있던 그 3번 4번 있는 곳에다가 끼워 넣어 가지고 저는 지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철심 8개 박힌 상태로. 그런데 그때 허리가 끊어졌을 당시에 뭐 고통이 어땠냐는 설명하는 건 넘어가고 허리가 끊어지고 나잖아요. 아예 팔만 움직일 수 있고 이 아래는 고통이 이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는 팔만 이렇게 허둥댈 수 있는 거야. 아예 옆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도 몸으로 돌리는 것도 안 돼요. 힘도 들어가지도 않고 애초에 힘도 들어가지도 않고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병원비가 너무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두 달을 입원했는지, 두 달을 좀 안 되게 입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서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옮겼어요. 집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상주하면서 밥 시간 때마다 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저한테 떠먹여주면, 저는 누워있으니까 보이질 않으니까 숟가락질 자체를 못해. 보여야 하지. 그러니까 동생이 이렇게 떠먹여주고. 근데 집에 와서도 고개만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동생이 이렇게 주는 밥만 먹어야 하고, 그나마도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동생이나 아니면 어머니나 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생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막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갔으니까 제 동생이 제 똥오줌을 다 닫아냈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 몇 시간 이렇게 외출만 하고 오는 동안에 불안에 떨리는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몸을 못 움직일까? 그때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행복이고 감사인지를 사람들은 다 서 있고 외양간 고치잖아요. 그때서야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몸이 소중한 건 알았지만 정신이 소중한 건 몰랐잖아요. 28박 29일 필름이 끊기고 나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나 여기 갈래? 그럼 내 여기를 갈 수 있다는,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인지를 그렇게 알코올 치매 상태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술이 가져다주는 도파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간이 붓고 나면은 혈액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독을 아예 제거를 못하니까는 계속 만성 피로가 엄청나게 쩔어 있어요. 뭘 해도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다 보니까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질 않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금단현상 어느 정도 진척된 진전선망이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 진짜 막 숨이 막히는 거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때 그거를 겪으면서 숨을 제대로 내가 숨을 쉬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인 거고, 내가 내 몸을 내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나는 슈퍼에 가고 싶어라고 마음먹었을 때 슈퍼에 갈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를, 내 정신을 잃어서 의식이 불명된 상태로 자기가 지멋대로 막 좀비처럼 움직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보통들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 장단까지 가고 나면은 금단현상도 너무 심하고 갈망도 너무 커다란 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진 못 돌아오는데, 저는 진짜 기적같이 그게 가능했던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 친구가 생각했을 때는 마지막에 6개월 있었는데 6개월 병원에 있다가 나온 것만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 중에 여러 가지 문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병원을 가고 싶은데 어떤 병원을 가고 싶냐고. 근데 1차적으로 진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알고 나면은 병원은 솔직히 진짜 중요하진 않아요. 물론 사회는, 그러니까 사회성을 간직한 채,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무인도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지내야지.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도 있잖아요. 정신병원이잖아. 어쨌거나 알코올이든 뭐든. 내가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리고 가도 상태 안 좋은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지내고 있으면은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려도요, 거기 동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가는 병원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것보다도 애초에 당연히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애초에 내가 나 심각한 정말 환자구나.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치유의 기간이 엄청나게 길구나. 이걸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시는 그 알코올 중독자의 지인 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거를 계속 그분에게 상기시켜야 하는데, 근데 애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보통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단계가 진척돼 가지고는 더 이상 무슨 너 치료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안 먹히는 정도 단계가 됐을 때는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 사실상
자기 삶에 대한 불만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한가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게 그 지난 과거들의 모든 상처들을 다 꺼내서 달래줘야 해요.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스스로가 한 거예요. 계속 병원에서 돌이켜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잘못했던 거를 생각했지만 그 잘못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위로를 했고 위로를 받고 싶었지만 위로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위로를 하고, 그리고 저는 모든 것들을 다 제 잘못으로 돌렸고 나만 변하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아예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인분들이라면은 그 알코올 중독 당사자한테 이 사람이 뭐가 힘들었는지를 얘기를 들어줘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술을 마셨을 때 들어주면 안 돼요. 술을 마시다가 이제 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술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진짜 막 지쳐서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고 이제 실려갈 지경이 되고 그럴 때 얘기를 멀쩡한 정신, 그나마 그것도 멀쩡한 장세라고 정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럴 때 들어주고, 그러면서 난 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맨정신을 들을 때가 좋다. 너가 술 마실 때 하는 얘기는 내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상처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술을 마시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너는 다른 사람이다. 술을 마셨을 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너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스러운 교과서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망가지니까, 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 다 알아요. 아니까 혼자 마시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당연한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맨정신인 너가 난 너무 좋다라는 걸 계속 인식을 시켜줘서 이 사람이 맨정신으로 있을 때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안도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데, 사실상 저도 이거를 이러고 영상에서 말로 설명하니까 쉽지 너무 어려운 문제죠.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인분들이라면 정말로 알아두셔야 할 게, 어차피 똑같은 술 마시면 안 돼 뭐 등등, 술 마시면 너 이런 행동해, 이런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은 정말로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한 그냥 너무 뻔한 잔소리인 거예요. 오히려 그런 얘기는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밥 잘 챙겨 먹어, 오늘은 쉬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그리고 항상 맨정신일 때 너가 너무 좋다, 맨정신일 때 너의 원래 건강했었을 때가 너무 그립다, 계속.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가 나 옛날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수 있을 만큼 계속 그걸 상기시켜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물론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은 병원 내에서 그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찾을 수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꼭 그거에 맞춰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뭐 하다못해 요가를 하다가도 나중에 난 이거 하고 싶다라는 특이한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한 1년 동안 요가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병원에 있을 때. 그 요가를 하면서 되게 생각이 맑아졌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 요가 자세들은 몸이 찌뿌둥하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엄청 장기전이에요. 엄청 장기전.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스스로가 내 스스로 술을 참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까지 1년이 넘게 걸렸고, 1년이 넘고 나서도 2번 더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저는
그 같이 태어났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이렇게 제 자신을 계속 버틸 수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저는 되게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기적적인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 주위에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지인분들이 그런 환경을 어느 정도 조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길게 바라보고 마음 굳게 잡으시고 진짜 이를 꽉 깨문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냥 이 사람의 고통을 내가 바라보면서 마음 아프고 찢어지고 그거를 감당하기 힘든데 쉽지 않은데 이거를 같이 함께 해주겠다라는 진짜 각오,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그 정도 각오를 하고서 함께 이겨나가자. 항상 이야기가 그리고 나는 너의 원래 좋은 모습을 믿는다. 난 너의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좀 좀 스스로가 그러니까 감동을 좀 사람이 감동적인 부분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스로 깨달은 것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 중간 사이에 저희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내가 이 상태로 인생을 끝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을 그게 뭐 전부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먹게 된 그런 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그런 식으로 말로는 쉬운데 참 어렵네요. 그죠? 네. 감동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정말 멀쩡하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렬하게 생길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하는데 참 제가 이걸 영상으로 남기면서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영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개개인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좀 오늘 영상에 남기고 싶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마약류,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을 엄청나게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가족들, 친구들까지에게도 큰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원래 세상은 잔인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힘들어도 이겨내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좀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곧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곧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술을 끊는 것도 길고 오래 걸리듯이 제가 나아지는 것도 단순간에 확 뭔가 뭐 로또 당첨돼서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나가니까 좀 저도 그런 모습 더욱 더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또 함께 나누면서 나는 얼마나 비교하면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삶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